자, 3단원 연습 문제를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4개의 문제가 나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좀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네요. 하나씩 봅시다. 1번은 주어진 원과 중심이 같고 1,1을 지나는 원이라 그랬죠.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야 될 텐데 간단히 보면 요 x의 1차항의 개수하고 y의 1차항의 개수만 보면 얘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의 꼴로 이렇게 완전 제곱수로 묶여지고요. 우변으로 넘어가면 반지름이 나올 텐데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심은 2,3이란 얘기고요. 1,1을 지나는 원이니까 1번의 경우에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1,1을 그냥 대입해서 r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0,3을 지나고 점 3,0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3,0에서 x축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쪽 아래로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0,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0,3은 어디 있어요? y축에서 양의 방향의 점이니까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0,3은 이쯤에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 중심의 y좌표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b와 같아요. 실제로는 그냥 b죠. b는 양수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b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접하니까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같습니다. 맞죠?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0,3 지난다 그랬으니까 0,3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b값 계산하면 되겠죠.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1차 방정식이 되니까 b값은 한 개만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문제 6,4와 3,-5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그랬습니다. 일단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의 방정식을 먼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5의 제곱 25다 이렇게 쓴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x는 6과 y는 4를 대입하면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거고 또 x는 3하고 y는 -5를 대입하면 또 하나의 방정식을 얻겠죠. 그래서 a와 b에 대한 연립 방정식 얻을 거고 풀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네 번째 문제도 볼게요. 0,3하고 1,4를 지나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 그랬습니다.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둘 수 있어? k, 0 따위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고요? x-k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될 거고 지금 구해야 될 건 k하고 r 두 개의 상수만 구하면 되는데 두 개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0,-3하고 1,4를 대입하면 K와 R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풀면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중심이 점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점 A와 B를 지난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 정도는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과 접하려면은 이 중심에 y좌표가 바로 x축까지의 거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과 y좌표가 같다. 정확히는 반지름과 y좌표의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b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1,5하고 9,1이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도 x축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양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anyway 자 우리가 그 x축에 접한다는 조건으로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같다. 이거 알아냈고 두 개의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 a는 1,5를 대입하고 xy에다가 마찬가지로 b는 9,1을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B를 구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A, B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아마 두 쌍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값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원의 중심과 A, B 사이의 거리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풀이 과정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A, B를 그러니까 A와 B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범위에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중심의 좌표를 구했다고 쳤을 때 뭐 A, B가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칠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중심의 좌표는 아까 구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원에서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이 경우라면은 AB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에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얼마? 4루트 5가 될 텐데 맞죠? 이 절반의 길이가 얼마니까? 2 루트 5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사각형에서 먼저 반지름 구한 다음에 예제곱 빼기 예제곱해서 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풀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2차 함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위의 점 중에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점을 각각 중심으로 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사실 정확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요 2차 함수가 축이 x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니까 아마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점을 각각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에 중심이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은 좀 찌그러졌지만 그런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은 이 원의 중심에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같고 2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부호는 반대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점의 좌표는 뭐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죠. 자, 그러면 이 중심이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 개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중심의 두 개의 좌표는 뭐를 구하면 된다? 주어진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얼마? 마이너스 x라고 두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얘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겠지.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알파 베타도 무리수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두 개의 원의 넓이의 합이니까 얘의 반지름은 절대값 알파일 거고요. 얘의 반지름은 뭐일 테니까? 절대값 베타일 테니까 결국 파이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의 두 근이 바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개의 원의 중심의 x좌표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의 좌표니까 얘의 두 근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2차 함수 같은 게 나왔을 때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것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러니까 y를 소거했을 때의 2차 방정식의 해인데 직접 구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의 넓이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알파벳을 구하지 않고도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죠. 한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요. 원 밖의 점 5,1에 대하여 A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원 밖의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1,A라는 중심을 갖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죠. 이런 원이 있고요. 이 원 밖에 A는 5,1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A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지? 예, 5,1이라고 되어 있고 5,1에서 여기다가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접선을 한번 그려봤더니 두 개의 접선이 뭐다?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식으로 어떤 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도형으로 푸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접선이니까 일단 떠오르는 건 뭐야? 접선과 반지름은 뭐다? 수직이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접점을 연결하면요.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입니다. 세 개의 각이 직각이니까 나머지 하나도 직각일 거고요. 반지름 서로 같죠? 그러면 직사각형인데 인접한 두 변이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근데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루트 10이라고 있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2,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원의 중심을 C라고 부른다면 C에서 A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2 루트 5다. 즉 CA의 제곱이 20이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겁니다. 자, 계속 답을 안 내고 넘어가니까 한번 해볼까요? 1 빼기 5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 이 놈이 얼마가 되고요? 20이 되고요.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플러스 17이죠. 20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3은 0이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원의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원의 성질하고 그냥 점과 점 사이에 거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3-5번을 봅시다. 자, A라는 점이 4,4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직선이 이러한 원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리고 AP랑 PQ일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요 조건 나왔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AP의 길이에요. 자, 조금 전에 그 연습 문제 4번에서 우리가 도형의 그러니까 원 자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접선 길이 같다, 그치? 그리고 반지름 같다, 그리고 뭐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걸 이용했는데 요 경우에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해야 될 것은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1, 1, 2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 한 번 더 있지. 넘기면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원은 1,-1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데 자, 뭐 좌표 평면에다가 얘를 아주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 대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한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이 A를 이 정도에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A가 4,4라 그랬어요. 문제를 보니까 이 A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AP랑 PQ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대충 이런 얘기 아닐까?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PQ라고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A에서 P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하나의
공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의 성질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 있고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C라고 하면 이러한 삼각형에서 만약에 AT가 접선이라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이 각 A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삼각형 ATB와 삼각형 ACT가 닮음이 됩니다. A의 각은 공통각이고요. T와 C가 지금 같은 각이니까 맞죠? 여기서 비례식을 한번 써보면 AT 대 AC는 AB 대 AT가 되고요. 따라서 AT의 제곱은 AB 곱하기 AC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AT를 제곱한 건 AB랑 AC랑 곱한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요게 이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 예전 교과과정에서는 요걸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알아야 한다는 건 조금 과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예전에 교과과정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자, 근데 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T의 제곱이 AB 곱하기 AC라 그랬잖아. 그치? AT는 접선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는 점을 B하고 C라고 해도 여전히 AT의 제곱은 AB 곱하기 AC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 점이 고정돼 있을 때 어떻게 원을 지나가는 현을 그리더라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실제로 AP랑 AQ랑 곱한 값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하튼 간에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이거지. 하나의 접선을 그려보면은요, 이걸 접점 T라고 두고요. 우리가 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리고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이 될 거고요. 얘가 공통각이니까 똑같이 여기랑 같이 삼각형 ATP와 AQT가 닮음이라는 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닮음비를 계산하고, 그 닮음비를 내항해곱, 외항해곱 해주면 이 문제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AT의 제곱은 AP 곱하기 AQ가 되는데 AP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면 K라고 부르면 이건 K 곱하기 2K가 된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K 값이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이제? 접선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찍어주면 얘가 중심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 쏘리 마이너스 1가 아니라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고 원의 반지름이 2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A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길이 알고 있고요.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AT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자, 지금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울게요, 일단. 우리가 원에서 접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 A가 있을 때 이렇게 그려서 얘를 BC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그려서 뭐라고 하면 DC라고 하면 결국 AT의 제곱이라는 게 AB 곱하기 AC인데 요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AD 곱하기 AC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두 개의 원을 이제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풀 수는 있느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1,-1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여기 A가 뭐라 그랬어요? 4,4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AP랑 AQ랑 곱한 값은 항상 AP랑 AQ랑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니까 이렇게 한번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Q1이라고 하면 AP1 곱하기 AQ1과 AP 곱하기 AQ가 같겠죠.
그래서 AP의 길이를 K라고 두면 K 곱하기 2K는 AP1 곱하기 AQ1이 되는데 지금 보면 1,-1에서 4,4까지의 거리는 요 점을 C라고 부를게요. CA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루트 34인가요? 예,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하나는 루트 34 빼기 2 하나는 루트 34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34 빼기 4니까 30 예,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럼 K 곱하기 2K가 30이니까 K 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K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자, A가 2,6, B가 5,2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요. 그죠?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과 뭐 2번까지 구하려면 최소값, 최대값을 둘 다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놈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합시다. 주어진 원을 그릴게요.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니까 0,0이라고 치고 반지름이 2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그리고 2,6과 5,2가 대충 뭐 이쯤에 있다고 칠게요. 뭐 그림을 정확히 그리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B라는 선분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위에다가 또 하나의 움직이는 점 뭐를 잡았을 때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요. AB는 고정돼 있고 P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A와 B를 밑변으로 보면 P에서 AB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럼 밑변이 일정하니까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도 최대, 높이가 최소일 때 넓이도 최소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P에서 AB까지의 거리가 높이인데 그것이 최대이거나 최소이거나 되는 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봐봐. 요 직선이 있지 그지? 그럼 요 직선을 우리가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원에 만날 때까지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하면 AB와 평행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을 텐데 하나 그리고 또 AB와 평행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고 얘까지 우리가 평행하다고 친다면은요. 명백히 그림에서 이 점이 AB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 그리고 요 점이 AB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을 향해 선을 그리면 수직일 거고요. 요걸 쭉 내려보면 여전히 이것도 뭐일 거야? 수직이지. 평행이니까. 이쪽도 뭐일 테니까? 수직일 테니까 잘 보면 높이가 최소가 되는 점. 그때의 높이는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것이고요. 가장 최대가 될 때는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A와 B를 지나니까 기울기는 5 빼기 2분의 2 빼기 6 Y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겠죠?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뭘로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겠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계산을 잘 못해서 26인가요? 양변에 3 곱하면 3이 6 그러네요. 그리고 얘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6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를 O라고 부르고 여기를 H라고 부르면 OH의 길이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 3의 제곱,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한 것이 높이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죠. A, B 사이의 거리 구해서 계산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별로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원이 하나 있고, 뭐 1번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하라 그랬고, 2번에서는 원위의 점 5,4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랬고, 3번에서는 마이너스 3,8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접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r제곱이었어요. 기억합니까? 근데 요거 이제 물론 외워둬야 되는데 얘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이라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원을 보면 얘의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 2,3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공식을 유도하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뭘로 유도했더라? 기울기를 m으로 두고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그리고 얘는 뭐 가지고 유도했었냐면 반지름과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유도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중심이 2,3이에요.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죠. 오른쪽이 10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은 두 개가 있을 텐데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을 텐데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그쵸? 반지름이 루트 10이니 이 직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따위로 둘 수가 있고요.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2,3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루트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개수가 1이니까 2분의 2,3 대입하면 되죠. 그럼 5 마이너스 k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이런 식을 얻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 5 마이너스 k는 2 루트 5다. 이렇게 될 겁니다. k값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죠? 그래서 k값 2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원위의 점 5,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5,4가 대략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5,4라는 점이 뭐 대략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 위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5,4에서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러한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인 건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원위의 점인 건 맞고요. 수직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2에서 5, 3에서 4니까 x의 증가량은 3, y의 증가량 1. 얘가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얼마일 거예요. 그죠?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일 거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다가 될 거고 우린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5,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5 더하기 4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 2번은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랑 완전히 어떻게 하면 된다? 동일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점 마이너스 3,8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8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을 역시 그려보면 여기가 얼마고? 2,3이 되고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8이 있을 거야. 요쯤에 있다고 칠게요. 예, 마이너스 3,8. 그럼 여기다 그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진짜로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접선에 대한 성질, 판별식을 이용을 하든가 원과 직선 연립해서 그 연립해서 얻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는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3,8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뭐 m이라고 두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y는 m의 x 플러스 3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둔 다음에 c는 0이라고 둔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8을 지난다. 그리고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 조금 개수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 한 가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뒀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y축과 평행인 형태의 꼴이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점이 여기 있었다면은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게 x는 k 꼴의 접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런 직선은 나오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울기를 놨을 때는 y축의 수직인 경우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보면 얘가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y축과 수직인 접선이 있으려면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x좌표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둘 거고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은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얼마? 3m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3,8을 지난다는 조건만 쓴 거고요. 이제 이 직선에서 원까지의 거리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루트 10이 돼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얘가 루트의 얼마? m제곱 플러스 1 맞죠? 분의 그리고 절대값 들어가고요. 여기다 뭐 대입한 거예요? 2하고 3 대입한 거지, 그치? 그럼 x에 2 대입하면 5m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거고요. m값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 두 개의 m값이 하나는 얘의 기울기고 하나는 얘의 기울기가 되겠죠. 직접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원의 접선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거의 이 사실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8번을 볼게요. 문제를 보자. 5원이라는 게 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되어 있고요. 5투라는 것은 x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원은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5투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문제를 보니까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4,0이고 얘는 중심이 8,0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중심이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뭔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뭔가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x축만 그릴게요. x축만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고요.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4,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얘는 중심이 8,0이에요. 좀 멀리 있네요. 2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반지름은 5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 이쪽 원이 5원인데 여기가 5투고요. 5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P가 있고 이 P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더니 여기서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 그랬어요? A하고 B라고 했어요. 이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살펴보면 어떠냐면 AB의 길이가 작아지려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최대로 작아질 때야. 그치? 물론 반대로는 이쪽으로 될 때는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어차피 얘가 X축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이니까 아래쪽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선이 가능하면 기울기가 작아져야 AB가 줄어들 테니까 이 기울기를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P가 정확히 어디일 때? 이 원의
접선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P가 뭐 말하자면 어떻게 됐을 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아갔을 때 그럼 이쪽도 시계가 많이 돌아갔을 때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냐? P가 접점일 때의 상황을 계산하면 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각이죠. 반지름은 얼마예요? 2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이 2, 그 다음에 뭐야? 빗변이 4인 삼각형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AB라는 게 나오고요.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항상 원에서 어떤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에 죄송합니다. 되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예요? 닮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8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잘 보니까 O2의 반지름이 얼마니까? 5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는 3이 된다. 이 길이도 3이 되겠죠. 최소값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9번. 자, y는 2x 플러스 k와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다.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k가 좀 얘랑이랑 모양이 다른데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래서 얘의 중심을 살펴보면은 얘가 0,0이고요. 반지름은 얼마고? 2입니다.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붙여주면 2x-y 플러스 k는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원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써보면 루트 오브는 얼마? 절대값 k가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일 때? 원의 반지름 2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풀면은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PQ가 2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있는데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반지름 2인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y는 뭐가 있는데 2x 플러스 k가 있어요. 자,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범위는 이렇게 구한 거고요. 두 점이 PQ라고 했을 때 그 PQ의 길이가 2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현의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그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을 2등분 하거든. 이게 다 중3 때 배웠던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PQ가 2라 그랬으니까 절반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1이겠죠.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이 길이가 얼마일 거겠어요? 2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정삼각형이란 얘기인데 그거 정삼각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얼마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 되는 그러한 k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거리 공식이 얘였잖아. 그지? 그래서 갖고 오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얼마가 되는? 루트 3이 되는 k값을 구하면 된다. 푸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3-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을 지나는 직선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과 만나서 생기는 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오늘 수업에서만 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원이 있을 때 이 원에서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항상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수선을 내려가지고 2등분 하니까 반지름하고 이 거리, 그쵸? R과 D. 얘를 이용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이 현의 길이를 2A라고 부르면 반쪽이 A가 될 텐데 A의 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
그리고 R은 반지름이니까 고정된 값이죠. 그러면 A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D가 최대가 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현의 길이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 콤마일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얘가 원점이고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이니까 이 콤마일은 대략 이쯤에 있겠네요. 적당히 그려봅시다. 예, P가 이 콤마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얘를 지나는 여러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것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과 만나서 생기는 현, 그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건 P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 0,0에서 거리가 어떤 거? 가장 먼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에 x-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고요. 잘 봐. 얘를 풀어주면 mx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이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이 1 대입하면 1이죠. 얘가 뭐가 되도록 하라는 거야? 최대가 되도록 해라. 2,1이래. 0,0 대입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구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걸 k라고 둔 다음에 곱해가지고 양변 제곱해가지고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커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자, 근데 이 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풀이는 하지 않고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P를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요 2,1을 지나는 직선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 그려놨고 또 하나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된 걸 한번 그려봅시다. 맞죠? 그럼 얘가 이제 파란 직선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요. 뭐 노란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명백히 지금 어떠냐면 노란 직선까지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2,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1을 지나면서 이 O와 P를 연결한 것이 직선과 수직일 때가 가장 거리가 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할게요. 자, 일단 P, OP와 수직인 직선 한 개를 그려놨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그립시다. 헐. 죄송해요.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서도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게 될 텐데 지금 잘 보면은요. 항상 모든 직선이 여기를 지나니까 요 삼각형을 살펴보면 얘는 직각을 끈 변이고 얘가 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항상 어떻습니까?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어떠한 직선을 그려도 P를 지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린 이 L이라는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직선들은 그 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P와 일치하지 않을 텐데 항상 직각삼각형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걸 H라고 부르면 이때 OP는 빗변이고 OH는 빗변이 아니니까 OH보다는 OP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라는 거예요? 예, 거리가 가장 먼 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고요? 루트 5가 될 것입니다. 깼났네? 반지름은 얼마일 것이고요? 여기서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그릴 수가 있고 그때 이제 현의 길이 시수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OP와 수직일 때가 가장 거리가 먼 직선인가? 자, 두 번째. 현의 길이가 6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중심
0,0. 여기에 뭐가 있어? 2,1이 있어요. 현의 길이가 6이라 그랬죠. 현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점을 지났을 때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구한다고 했어. 근데 현의 길이가 6이란 얘기는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고 3이란 얘기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니까? 루트 10이니까 역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의 길이가 6이라는 것은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2,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의 x-2 더하기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서 0,0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하는 m값을 찾으면 됩니다. 두 개가 나올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선생님, 이 직선은 수직인 경우 x축과 나타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보면요. x좌표가 2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2니까 거리가 1이 아니죠. 그래서 거리가 1인 경우에는요. 항상 기울기가 있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11번. 우리 연습 문제가 좀 기니까 여기까지 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찍겠습니다. 원 C위의 두 점 A 2,5, B는 6,3이 되어요. 점 A에서의 원 C의 접선과 점 B에서의 C의 접선이 X축의 점 P에서 만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여기에 에이씨 그냥 이렇게 그리자. 왜냐면 결국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6,3이 있습니다. 그림을 대충 얘기하면은요. 여기서 접선을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의 뭐를 그렸을 때 접선을 그렸을 때 그놈이 어디 위에서 만난다? X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일단 그려보고 생각하면 좀 편해지죠. 자, 그리고 이 점을 P라고 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하고 나면 P가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뭐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P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원의 중심을 몰라요, 당연히. 왜? 두 점밖에 모르니까 원의 모양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접선이 어디서 만난다고? 여기서 만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원 문제는 중학교 때의 원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요.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개의 접선은 길이가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수직으로 내려지면 반지름도 같겠죠. 뭔진 모르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 P하고 C를 연결을 하면은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하면 이 PC는 각 A, P, B를 2등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원의 성질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B하고 A를 연결을 해주면은요. 삼각형 A, P, B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은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은 당연히 PC의 위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아하, 결국 이 PC라는 직선은 A, B의 뭐다? 수직 이등분선이란 얘기죠. 결론! PC 직선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되겠지? AB의 중점이 얼마입니까? 2,5와 6,3이니까 우리가 M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가 4,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가 4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PC의 기울기는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을 구하면 돼. 되겠죠? AB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의 x-4 플러스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는데 이건 다시 써보면 y는 2x-4가 됩니다. 맞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값이 0일 때 x값을 구해야 되겠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역시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x가 갈 때 y가 2니까 여기가 얼마다? 2,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제 뭘 구할 차례예요? 원 C의 방정식을 구할 차례죠. 자,
원C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C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X좌표가 2이고요. 얘도 X좌표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어떤 특징을 좀 잘 발견하면 좋습니다. 두 개의 X좌표가 2로 같다는 얘기는 이 접선은 X축과 수직이란 얘기고 얘도 뭐니까? 수직이니까 결국 이 C라는 놈은 A와 무슨 좌표가 같겠어? Y좌표가 같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둘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A, 0 따위로 둘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A 값을 구하는 것은 A, 0이래. 미쳤나봐. A, 5라고 둘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A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A, 5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거리와 A, 5에서 6, 3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A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CA가 누구랑 같다? CA 제곱이라고 할까요? 예, CB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가보죠. 12번입니다. 다음 두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일 거고 그때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고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아마 뭔가 그림이 좀 특별하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꼼꼼하게 좀 그려볼게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생긴 원이 될 겁니다. 이거 반지름 1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원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니까 x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이 더해진 거니까 3을 빼야 되고요.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얼마가 돼? 4가 되죠? 연습은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이고요. 루트 3,0을 지나는 원인데 지금 잘 보면 루트 3,0이 얼마냐면 1과 2 사이에 어딘가에 뭐가 있을 거야? 루트 3,0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2라 그랬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원이 이런 식으로 겹쳐 있을 때 이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반으로 쪼개가지고 두 개의 활골의 넓이의 합을 구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을 연결한 다음에 이 부채꼴에서 뭘 빼는 거야? 여기 있는 삼각형을 빼면은 이쪽 반쪽 활골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라든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활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야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려면은 이 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 그 각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겼으면 일반적으로 못 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잘 설계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인데 지금 잘 보면 여기가 루트 3,0이고 여기가 0,1이니까 0,1에서 루트 3,0까지의 거리가 2죠. 여기 얼마예요? 루트 3, 1. 여기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0,1과 0,-1을 지나는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그리겠습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공통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노란색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여기 빨간색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S1은 반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 2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노란색만 구하면 되겠죠? 노란색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가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2 그래서 이 길이도 2니까 얘가 뭐가 돼요? 정삼각형이 됩니다. 즉 중심각은 얼마란 얘기고요? 60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2이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니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역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이쪽 넓이 S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S1은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이 60도인 이러한 부채꼴의 넓이에서 뭐를 빼면 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계산할 수가 있다.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공통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공통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을 때 구하는 과정을 잠깐 생각을 해봐요. 잠깐 생각을 해보고 요렇게 구할 텐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고 요 부채꼴의 넓이를 못 구한다면 구할 수가 없겠네.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마도 뭔가 특수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얘가 잘 설계된 문제일 것이다. 그걸 미리 알고 접근하면 이 길이가 이어서 여기를 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에서 각 원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원은 직교한다고 한다 그랬어요. 두 원의 교점에서 각 원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원은 직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한번 해보자.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있는데 한 원이 이렇게 있고 한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두 원의 교점에서 각 원의 접선을 그려. 큰 원의 접선을 그리고 또 작은 원에다가도 접선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이 뭐라면 수직일 때 우리는 두 개의 원이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원, 요 놈과 요 놈이 어떻게 될 때 직교하도록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쪽 그림 그린 거 그냥 살립시다.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반지름 1이고요. 얘를 뭐로 볼 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 반지름이 2인 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그랬는데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요? 원의 중심을 지나죠. 전혀 중심 같지 않지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얼마를 지난다는 얘기야? 1,a를 지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접선도 파란 접선과 수직이니까 얘도 어디를 지나겠어요? 중심을 지날 거고요. 얘의 중심은 마이너스 a,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을 꺼내 볼 텐데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길이가 얼마고 2이고 이쪽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원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이라든가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기하를 잘 못한다면은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anyway, 어쨌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까? 루트 5는 거니까 결론 마이너스 a, 0에서 1,a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5가 돼야 된다. 되겠죠? 얘 빼기 a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a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2a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요? 2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방정식 풀어가지고 a 값 양수인 거 찾으면 될 겁니다. 자, 되겠죠? 3-13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야, 이거 다음부터는 요거를 약간 띄워주는 게 줄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른 것 같다. 이 사실을 보통 이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놨을 때 다시 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다는 거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라고 놨을 때 얘가 다시 이 둘의 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이용할 겁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 보면 우변을 다 0으로 만들어놨죠. 그죠? 예, 우변을 0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이런 원과 이런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적당한 실수 k에 대해서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얘가 바로 뭐예요? k값에 관계없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 사실 지금 아리까리 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개념 강의로 돌아가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개념 공부를 해야죠. 잠깐 설명을 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점들은 무조건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점들은 이렇게 0으로 만드니까 둘 다를 0으로 만드는 점, 다시 말하면 얘네들의 교점인데 그 점은 얘도 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원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원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K가 붙어있는 이쪽, 이 원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은 좀 명심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생긴 꼴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X축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닌 다른 원일 거고 이 상황에서 X축에 접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지 맙시다. 정리를 굳이 뭘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원이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얘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뭐가 같다?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인데 이거 딱 정리해서 반지름 찾아내기 좀 힘들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쓸게요. 이 원이 X축과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축과 접하는 점은 Y값이 얼마인 점? 0인 점이죠. 그죠? 그래서 접점을 우리가 뭐라고 둔다면 P, 0이라고 둘게요. 그럼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Y에 0 대입했을 때 X값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요것은 K 플러스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K 플러스 3은 0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뭘 한 건지 다시 한번 보자. 우린 지금 이 식에다가 Y에다 0을 대입했어. 뭐를 구하려고? X축과 접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근데 접한다 그랬으니까 접점은 한 개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얘는 뭐를 가져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K값을 구하면 됩니다. 되겠죠? 예. 더 이상의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15번입니다. 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당연히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얘는 반지름이 3인 원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4인 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릴게요. 그리고 얘는 x-k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9란 원이고요. 여기도 하나의 원이 있는데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원을 딱 그릴게요. 그리고 얘가 자, 지금 선생님 아니 쟤는 반지름이 3이고,인데 이거 3대2 전혀 안 돼 보이는데요? 상관없어요. 예. 대충 그립시다. 어떤 상황인지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호의 길이가 어떤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정확히 원을 2등분하고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겠죠. 즉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3,2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심같이 않게 생겼지만 이해되죠? 그래서 둘레를 2등분한다는 것은 그 2등분되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지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쪽 원의 중심을 지난다.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해석했으면 끝났죠. 자,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둘을 정리를 할 겁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제곱. 오른쪽에 9를 넘겨주면 요놈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요놈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의 개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그 다음 여기 보면 9하고 4가 있으니까 13 맞죠? 4 넘어오면 플러스 얼마가 돼요? 9는 0이 될 겁니다. 되겠죠?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해요? 한 개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빼버리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도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요. 남는 것은 6-2k의 x, y제곱은 이게 사라지는 거지 바보야. 그쵸? 뺐으니까 더하기 얼마? 4y. 그 다음 뺐으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8은 0. 맞습니까?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3,1을 지나야 되니까 3,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k 값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16번을 볼 텐데요. 두 개의 점 A하고 B가 있는데 A는 K, 0이고 B는 마이너스 K, 0이네요. 그죠? X축 위에 있고 원점에 대해 대칭인 두 개의 점입니다. 그걸 좀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O 위에 각 A, P, B가 90도를 만족시키는 점P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개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얘가 90도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 아예 A가 K, 0이에요. 그럼 이 위에 어떤 점 P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P라는 점이 90도를 만족한다 그랬죠. 원은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각 A, P, B가 뭐가 되는 90도가 되는 그런 점의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P들을 전부 다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A, B가 지름인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원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니까 특정한 선분에 대해서 이 각이 90도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A, B가 지름인 원이 되겠지. 즉 이 P라는 건 뭐냐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걸 만족시키는 점 P가 이거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5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2, 어디를? 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B라는 점과 A라는 점이 있을 때 얘가 90도가 되는 점이 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나면 요 점이 바로 뭐인 거예요? 네, 90도가 되게 하는 점들인 거죠. 결론, 지름이 A, B인 원과 이 원이 만나도록 하란 얘기지. 그렇게 하는 양수 K 값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다 지우고 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풀어봤더니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지름하는 원 그리고 이 원 C라고 할게요. 얘네 둘이 어떻게 되도록? 만나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중심이 0,0이니까요. 이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뭐가 될 거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이퀄 5가 됩니다. 뭘 구해야 돼요?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각각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0,0에서 2,4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D라고 부를게요. 이건 2루트 5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개의 반지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은 각각 앞에 것은 K이고 뒤에 것은 루트 5가 됩니다. 자, 두 개의 원이 만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하나의 원은 결정되어 있고 하나의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거지. 여기 중심이 0,0이고요. 그죠? 가장 처음으로 만날 때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외접할 때입니다. 두 개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합이 같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날 때가 있겠지. 언제야? 두 개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같을 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 개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어떻고 얘가 더 커야 되겠죠. 합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D가 K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고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 D가 아니라 중심사의 거리 D가 그 다음에 이쪽은 K 마이너스 루트 5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D는요, 2 루트 5니까요. 계산하면 되겠죠? 이 다음은. 그래서 K라는 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면 K는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이쪽에서 등호가 성립하고요. 딱 접할 때도 만나는 거니까, 그치? 이쪽으로 돼 있을 때가 언제냐? 얘가 루트 5, 얘가 루트 5, 얘가 K. 얘가 K. 이렇게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일 때? 3 루트 5일 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빨랐나요? 2,4라고 하면 2 루트 5고 루트 5니까 3 루트 5일 때. 그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반지름이. 루트 5일 때보다는 커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17번입니다. A가 5,2, B가 3,4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점 P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A, B가 조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원점이니까요.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해야 될 일은 뭐일 거냐면은요. 이 P라는 점이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P의 자치를 구하는 게 우선일 테니까 당연히 P의 좌표를 x, i라고 놓고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러 가봅시다. 보통 이제 점이 어떤 도형을 그리느냐 이렇게 출발하죠. x, y로 두고. 자, P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될 거고요. P, B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x항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6x. 상수항은 25 더하기 9니까 얼마예요? 34가 될 거고요. 이쪽을 전개해서 더해보면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 더하기 2의 제곱, 4의 제곱, 20이 됩니다. 얘가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8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34하고 20을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54니까 2로 나누면 27은 얼마가 돼요? 18이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x-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y-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4의 제곱, 3의 제곱 더하면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25를 더했으니까 25를 빼줘야 될 거고요. 넘어가면 요거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18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9가 되겠죠. 꽁. 예, 2니까 넘어가면은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느냐?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루트 7인 1이 되는데 그 원 위의 점 P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P의 가치죠. 그 P 중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의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원점이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 1이 있어요.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루트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원의 둘레 중에서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은 명백하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여기가 P1, 여기를 P2라고 했을 때 P1이 가장 가까운 점이고 P2가 가장 먼 점이라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죠. 그죠? 이건 뭐 거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요?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P라는 점을 잡는다면 반지름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단 더 클 거 아니야. 반지름 똑같이 빼도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게 제일 짧을 때고 같은 이유로 가장 멀 때다라는 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얘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니까? 루트 7이니까 5에서
루트 7을 뺀 것, 5에서 루트 7을 더한 것. 그게 이제 최대하고 최소입니다. 근데 이 3-17번은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요 원의 방정식 좀 기억을 해놔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A, B가 있는데요. A가 5,2라고 했고, B가 뭐라고 했어? 3,4라고 했지. 그 다음 여기 어떤 점 P가 있는데, P에서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18이라 그랬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게 떠오르나요? A, B의 중점을 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의 좌표는 계산해보면 당연히 얼마고요? 4,3이고요. P하고 M을 연결하면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중선정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중선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뭐가 되니?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18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 PM의 제곱은 얼마가 되니까? AM의 제곱이 얼마야? AM의 제곱이 2죠, 지금. A에서 M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니까, 그치?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옵니다. 결론 무슨 얘기야? P에서 M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7로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이니, 이 길이가 루트 7이라는 얘기는 이 P라는 것은 M을 중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을 그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평면상에 두 개의 정점이 있을 때 그 정점에서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같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은 그 두 개의 선분의 중점, 오케이? 얘를 뭘로 하는? 중심을 하는 원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3-18이에요. 자, 점 A 2,4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은 0이 있다. 원밖에 한 점 P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을 때 그 접점을 T라고 하자. 그때 PT는 PA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식을 구하라.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25가 있으니까 빼기 25 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9만 남는데 넘기면 9가 됩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 구했죠?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3입니다. 이걸 좌표 평면에다가 좀 제대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대충 그릴 것이냐. 이 문제는 대충 그려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좌표축이 이용되지 않아요. 여기가 5,0이고요. 예, 좀 예쁘게 쓸까요? 얘가 5,0이 될 거고요. 얘의 반지름이 얼마다? 3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2,4라는 점이 있습니다. 2,4라는 점이 요지 어디 있을 텐데 대충 그냥 여기다 그릴게.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원밖에 한 점 P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을 때 접점을 T라고 하고요. PT와 PA가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이런 점을 찾고 싶은 거야. 어떤 점 P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려서 접점을 T라고 했더니 PT와 PA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 P가 있겠지. 한 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여튼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 그려볼까요, 또? 예,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떠한 점이 될 것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거 보통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AT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져요. T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접선에서의 T는 변하지만 이 길이를 약간 다른 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이 직각사각형을 만들어주면은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니까? 3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PT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 1.5래. 중심 C라고 부르면 PC의 제곱에서 뭘 뺀 거야? 9를 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PT의 제곱이 PA의 제곱으로 같으니까 이게 PA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T라는 것은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 좌표를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PA랑 같으니까 PA 제곱으로 쓴 다음에 보면은요. C는 고정된 점이 되는 거지. 자, 문제는 어떻게 풀리느냐?
P라는 점에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P를 x, y라고 둘 거예요. 그럼 PC의 제곱은 어떻게 돼? 요거 x, y니까 써볼게요. PC의 제곱은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요. 거기서 얼마를 뺐어? 9를 뺐습니다. 그것이 PA의 제곱이니까 이건 x 얼마? 2의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될까요? y-4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보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남은 것만 싹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a와 x와 y에 대한 일차항만 남게 될 거니까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3-19번이에요. 자, K가 실수일 때 두 직선 요놈의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왜 까다롭냐면 좀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이거 이렇게 돼요. KX 더하기 Y 마이너스 2K는 0이고요. 첫 번째 직선입니다. 두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얘가 두 번째 직선인데 얘네들의 교점이 생길 거야. K가 변하면, 그지? 그래서 K가 변하면 두 개의 직선이 변하고 교점이 생길 건데 그 교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풀어볼 건데요. 1번에다가 더할 거야. 2번 식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1 플러스 K제곱에 Y는 얼마가 나오고 4K가 나오는 거니까 Y는 1 플러스 K제곱분의 4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1번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2번을 빼도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Y가 소거가 되고요. 역시 K제곱 플러스 1에 뭐가 되고요? X가 되고요. K 곱해서 뺐으니까 2K제곱 K 곱해서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인가요? 그럼 이게 2K제곱 마이너스인가요? 뭐 계산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K제곱 플러스 1분의 2K제곱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잘 관찰을 해보면 여기 K가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K가 있고 자, 그럼 계수끼리 곱해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K 더하기 K가 얼마가 돼요? 0이 되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죠. 아, 이거 안 외웠어요 혹시? 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얘네들이 뭐이기 위한 조건? 수직 조건은 AA' 더하기 BB' 은 0이다. 이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아, 물론 기울기를 고쳐보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 얘의 기울기는 K분의 1 곱한 마이너스니까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굉장히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자, 봅시다. 첫 번째 직선은 어디를 지나지? 얘는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요? 2,0을 지나죠. 두 번째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납니까? 0,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을 L과 M이라고 한다면 L과 M은 각각 어디와 어디? 2,0과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L과 M은 항상 뭐라고?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K 값이 변하면은 직선 L의 모양이 변하고 직선 M의 모양도 변하겠지만 둘이 수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M이 여기 있다면 L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둘이 수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교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각이 직각이 되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건 우리가 익히 알듯이 뭐가 됩니까? 얘를 지름의 안끝으로하는 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L이라는 직선을 다시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2죠. M이라는 직선은 y는 k분의 1의 x 플러스 k분의 2입니다. 그럼 k가 바뀌면은
A 젠장할. K분의 1에 X 플러스 2죠. 선생님 젠장할 그랬어? 이거 욕이잖아. 예, 욕하지 맙시다.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2,0,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움직이는데 이 기울기가 변한다고 해서 L이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L은 어떤 직선을 나타낼 수 없냐면 K 값이 상관없이 요게 X는 2라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인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L이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은 뭐냐면 X는 2라는 직선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뭘 나타낼 수 없냐면 기울기가 K분의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일 수는 없죠. 그죠? 기울기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즉,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L은 X는 2가 안 되고 L이 안 되는 거야. M은 Y는 0이 안 되는 거야. 이게 M이 안 되는 거야. 그럼 L이 이 경우인 경우와 M이 이 경우의 교점, 요거는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 점만 하나가 빠집니다. 구멍이 뿡 난다고. 즉, 여기서 뭐를 제외해야 돼? 2,0을 제외해야 되니까 단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2,0을 지날 수가 없다. 둘의 교점이.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연습 문제 3-9까지 완료가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